안녕하십니까. 락산 도비결입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 도비결이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생소한 내용. 근데 생소한 내용이라 그 전에 이제 본인들이 배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어,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갑자순 궤도라고 써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다 올렸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200개가 넘는 이제 영상들을 올렸어요.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게 이제 막그 연예인 사주 뭐 여러 사주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리라는 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글이라는 글자가 한글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참 과학적이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가가 격여 이렇게 만들고 두 글자가 만나서 의미를 만들잖아요. 의미, 가자, 간다, 뭐 갑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글씨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뭐 과자가 되기도 하고 빵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합쳐진 글자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의미를 어떤 의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만나서 의미를 만드는 건데 이 지지는 그냥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지지는 환경. 환경. 거기에 내가 그 글자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간으로 와서 천간의 글자가 지지의 근이 될 때만 쓸 수 있어요. 근이 될 때. 애초에 천간에 내 원국에 있는 것과 운이 와서 쓰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다. 내가 글자가 없는데 대운에서 왔어. 대운에서 왔어. 그럼 10년간 쓸 수 있는 거예요. 10년간. 우리가 이제 지지에는 12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12환경. 12환경이 있어요. 근데 사주가 돌면 6환경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돌고 진술로 돌고 오미로 돌고 묘유로 돌고 이렇게 이제 6환경이 있어요. 누구나 다 6환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써야만 하고. 근데 내 원국에 보니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운이 오니까 5개가 만들어져요. 대운도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5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환경이 겹친단 말이에요. 내 원국에 이미 환경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뭐 역학사랑방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풀어드린 사주를 보면 뭐 이제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죠. 몰라서 풀어드리는데 풀어드려도 몰라요. 왜? 명리를 모르니까. 묘유충이에요. 묘유충. 근데 그 묘유충에 과정만 있는 거거든요. 과정만. 근데 좋은 충도 있고 나쁜 충도 있어요. 근데 묘유충이라는 건 항상 인과 신으로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럼 인이라는 거는 본질을 아는 거고 신이라는 거는 독립성을 취하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운이 닥쳐서 피해갈 수 없는 것과 미리 어떤 뭔가를 알아야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글자는 갑자순 궤도가 10글자가 있어요. 얘네 10글자를 묶고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특징. 갑자, 을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10개의 특징을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돌기 때문에 갑자가 온 게 아니라 갑자만 온 게 아니라 기호, 경미,
신신, 임유, 개술, 갑해, 을자, 병축, 정인, 무묘. 이 글자도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왜 저희 갑자순계도는 이래. 여기 보면 이제 공적인 궤도라고 써놨어요. 공적인 궤도. 갑자순계도, 갑신순계도, 갑진순계도는 신자진으로 돕는 궤도라는 거예요. 돕는 궤도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진 궤도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일반 명리에서 신자진 삼합운동도 있잖아요. 그걸 더 더 포괄적으로 또 다른 그 포괄적인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공적인 궤도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일반 명리로 생각해도 돼요. 신, 자, 진. 그냥 삼합운동이니까 좋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진이 있는데 진이나 술이 오면 진술충을 하는 거예요. 자나 오가 오면 자오충을 하는 거고, 인이 오나 신이 오면 인신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충 맞은 곳이 충을 통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신충이 났다. 인신충이 났대요. 근데 체해충이래요. 그럼 인은 이론이에요. 이론. 신은 기술적인 거. 이론적인 거, 기술적인 거. 신은 제조를 한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론적인 게 필요하니까 도면을 갖고 오는 거예요. 뭔가 시공을 하는데 도면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만들게 하고 그냥 지을 수 있을까요? 삐뚤빼뚤하고 뭐가 안 맞죠. 도면대로 해야 건축가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인신충을 했대. 근데 묘나 유가 보강을 한대요. 그럼 기술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자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게 다 경금이에요. 이 자재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신자진일까? 왜 공적인가? 이 신자진 궤도라는 것 자체는 신임무예요. 신임무. 신임무라는 글자의 의미가, 무토라는 건 세상에 맞게, 임수라는 건 좋은 걸 펼치라는 건데 신금이 있어요. 그럼 신금은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그럼 이 신금이 아파트가 되면 분양을 하는 거예요. 신임무라는 거. 분양. 신임무. 좋은 물건 여기 있어요 하고 퍼뜨리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즘 덥잖아요. 신금이 병화일 때는 덥다예요. 덥다. 신금일 때는 완성품. 임수는 시원하다, 춥다예요. 잠시 창문을 닫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사주를 강의하는 시간이 오늘 신미월의 병신이란 말이에요. 병화나 신금이 많대요. 그럼 을이나 경이 문제래요. 을이나 경. 이 경금일 때 소리예요. 저는 이제 병진월생이라 지금 임진신은 월주에서 진술충을 해요. 그럼 을신충이냐, 정계충이냐가 있는 거예요. 삼합충일 때는 정계충이고 방합충일 때는 을신충이에요. 그럼 을신충인데 을이 문제인데 저는 을이나 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경금이 소리예요. 밖에서 빵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창문을 닫는 거예요. 창문은 뭘로 돼 있을까요? 유리로 돼 있어요. 기토 타김이라고 하는데 기토하고 임수가 만나면 임수가 물이잖아요. 그 임수가 유리가 되고 비닐하우스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창문을 닫는 겁니다. 신자지는 하여간 이런 운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갑인계도, 갑오계도, 갑수월계도는 인호술계도란 말이에요. 인호술계도. 인호술계도는 을병무예요. 을병무의 운동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럼 무토는 또 역시 똑같이 세상에 맞게 쓰임을 하세요 이런 거예요. 공적인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병화라는 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 자체의 의미는 실력자를 얘기해요. 실력자.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그 실력자가 그 실력에 맞게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에 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또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딘가 용접을 해야 돼요. 그럼 용접이라는 글자가 이제 정화의 물상인데 그러면 용접을 잘하는 사람을 용접하도록 해야 되는데 용접을 못하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그 을이나 경이 을일 때는 실력자고 경금일 때는 자신만의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 용접을 잘 하시는 분은 용접하는 데 보내는 거고요. 타이로 일을 잘 하시는 분은 타이로 하는 거고 페인트를 잘 하시는 분은 페인트를 하는 거고 샤시를 하는 사람들은 샤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을병무예요. 을병무. 사람의 쓰임을 알아라. 인사권을 가진 분이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전공한 것들을 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제 무토는 개수잖아요. 그럼 개수라는 건 뭐예요? 사적인 글자란 말이에요. 걔가 희망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인사권자가 이렇게 봤을 때 또 얘가 이제 전공한 것들이 있고 물론 전공과 희망 부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인사권자가 이렇게 신입사원을 보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뭐 적당 기간은 이렇게 뭐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씩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이 회사에 내가 어떤 적성이 잘 맞고 어떤 사람들과 호흡이 잘 맞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공적인 운동성만 있냐? 사적인 궤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유축 해묘미가 이제 그런 운동성이에요. 육식갑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상식적인 수학적인 논리예요. 천간이 10개고 천간 10개. 지지가 12환경이에요. 왜 120분일까? 왜 12달일까? 왜 60갑자라고 생각을 할까? 그쵸? 우리가 19 곱하기 12는 120이잖아요. 지지가 12환경이 있다는 건 갑이 1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갑이. 또 기토가 1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태계를 보시면 뭐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감나무과. 감나무과인데 감나무 하나가 아니라 감나무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잉어, 물로 가면 잉어, 뭐 잉어의 종류가 엄청 많죠. 객과 개가 딱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되게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뭐 모든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왜 요 글자들을 꺼냈느냐? 제가 이제 명리를 쉽게 빨리 이제 가는 방법은 천간 10개를 내가 알면 돼요. 지지 12환경을 알면 돼요. 이건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천간 10개. 지지 12개. 그쵸? 내가 그건 알아야 돼. 자음 모음을 알아야 그 조합을 해서 한글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 조합의 글자가 만들어져서 뜻을 만들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이 명리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 조합의 방법이 달라요. 조합의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저는 어떤 기둥과 어떤 기둥이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진토와 술토가 만들어지면 입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게 나온다. 축토나 미토가 만나면 표면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충미가 있으면 다 그냥 벽이에요. 벽. 그냥
무토나 개수가 있으면 무토일 때는 입체인 거고 개수일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개수일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거기다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환경에다가. 예, 천간 10개, 지지 12개. 그리고 지장간이에요. 지장간. 자수에는 임계가 있어요. 축에는 개신기가 있어요. 인에는 무병갑이 있어요. 묘에는 가불이 있어요. 진에는 을개무가 있어요. 이렇게 지장간을 외우셔야 돼요. 제 공부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갑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갑자. 물론 갑자가 이제 기호라는 의미도 이제 갖고 있다는 건 먼저 아셔야 돼요. 공적인. 그럼 우리가 이제 갑. 천간에 갑이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는 이렇게 임, 개, 개가 있어요. 이게 갑자예요. 갑자라는 글자. 지지는 환경에 갑자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할까요? 갑자. 여기서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건 갑은 을로 가려고 그래요. 갑이 왔다. 그럼 갑 자체는 배운다는 의미예요. 그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을로 간다는 거예요. 을. 을은 뭘까요? 실력자, 사용자, 실력자가 되고 싶다. 배워서 실력자가 되고 싶다. 경험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나무한테는 자연으로 갑자기 확 갔어요. 갑이 나무예요. 곧다예요. 곧다. 나무. 을은 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나무만 심으면 가지를 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은 을로 간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갑자라는 글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갑은 을로 가요. 그럼 갑은 뭐한테 길을 받을까요? 갑은 을로 간다. 이게 생이에요. 갑이 을. 그럼 갑은 개수로부터 생을 받아요. 개갑이다 그래요. 개갑. 그럼 나무를 심었을 때 땅 속에 있는 물이 개수예요. 물론 그때는 임수죠. 내가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면 개수가 되는 거고요. 빨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임수가 되는 거예요. 왜? 개수가 사적인 글자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갑자라는 글자를 보면 지지에 임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계, 갑.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천간에 임수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천간에 임수가 와야지만 내가 갑자라는 일주란 말이에요. 아니 갑자라는 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월주에 있을 수도 있고 시주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연주는 머리고 일주는 내가 하는 일이고 월주는 직장이고 시주는 이동수단이고 통신수단이고 내 미래고 내 배우자예요. 어느 궁에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갑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임수가 와요. 이렇게 임수. 그럼 임수라는 건 뭘까요?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중의 임수가 삼합 역할을 하는 글자라는 거예요. 삼합 역할. 삼합. 재능이라는 거예요. 임수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물이죠. 물. 쉽게 얘기해서 물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지혜래요. 지혜. 근데 임수는 시간의 흐름이고 세월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고 또 정보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유튜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정보를 줘요. 근데 임수를 저는 또 불확실한 정보라고 해요. 원리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너무 많은 의미가 있어요. 또 인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세라고도 하기에요. 시세. 이 임수가 자중에 해중에 신중에 이렇게 근이 되는데요. 자중의 임수는 삼합근이고 신중의 임수도 삼합근이고
해중의 임수는 방학근이란 말이에요. 방학근이라는 건 채인데 춥다, 물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거. 자중의 임수는 그냥 과정이 있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럼 임수하고 갑 사이에는, 갑에서 볼 때 임수는 뭐 일반 명리에서 좋아하는 게 편인이에요. 편인의 의미. 편인의, 내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맡겨, 이게 편인이에요. 무슨 전문가인데 임수라는 거예요. 나 시장 논리를 내가 너무 잘 알아. 뭐 임수가 뭐 정신으로 가면, 정신과 쪽으로 가면 지혜 그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 임수는 또 뭐 공적인 물이잖아요. 연애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언제 인연이 올지 모른데 뭐 이런 의미도 다 되는 거예요. 비가 왔어,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럼 갑하고 임은 우리는 상생이라고 그래요. 상생. 그럼 그냥 상생이 될까요? 임수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갑과 임 사이에는 임계갑이에요. 여기 계갑. 임수는 원리고 시장이고 흑심이고 공적인 감정이고, 엄마 아빠의 유전자에서 정자 난자가 되기도 하고 술이 되기도 하고 마약이 되기도 하고 뽕이 되기도 하고 이래요. 임수로 의미만 보면. 임계갑. 이렇게 해야 천간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명리하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개수. 임수는 원리예요. 원리.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원리예요. 이 도비가 원리. 임계갑이래요. 계갑이 되면 사적인 지식 체계를 갖는데, 그럼 개수라는 건 지식 자격증이에요. 이 원리를 내가 이해를 하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계속 임수예요. 불확실한 정보. 어려워, 잘 모르겠어. 임수는 비평이고 의문문이고 질문이고 이런 의미도 또 갖고 있거든요. 불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임수가 확실한 정보가 되려면 신금이 따라와야 돼요. 신금이. 그냥 임수만 갖고 떠들면 그냥 헛소문, 뜬소문,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렇다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갑자, 이 안에는 임계가 있어요. 임계갑이에요. 이렇게 임수가 와야, 비가 와야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곱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어디예요? 지지에서예요. 천간으로 임수가 와야 내가 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제일 편한 게 신금이 있어야 되는 게 핸드폰이에요. 신금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뭐 거기에는 불확실한 정보도 많아요. 거짓 정보도 많아요. 유튜브에는 거짓 정보도 많아요. 그 거짓 정보가 바른 건지 아닌 건지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어딘가 갔더니 물을 줘요. 주니까 마셨어요. 근데 거기에 마약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준다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임수는 또 의심입니다. 의심. 저기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마셔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금. 뭘 들었는지 봤냐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신금의 배경이 또 을이나 경이에요. 을이나 경이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이제 뭐 중국 무협지 같은 거를 보시면 어떤 약재가 심장에 도움이 된대요. 또 따로따로 이 약재도 심장에 도움이 된대요.
근데 교묘하게 그 약재가 두 개가 섞이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험하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것과 어떤 거 만나면 따로따로 먹으면 약이 되는데 같이 섞어서 먹으면 화학방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은 엄청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는 지금 보면 현실 세계에서 배운 걸로 통해서 이제 갑이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의 물상은 그냥 꺾꽂이라고 보시면 돼요. 꺾꽂이. 우리가 이제 장미가 이제 꺾꽂이가 되는 거 장미를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든 비커에 이제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갑자예요. 물론 이제 비커라는 입체적인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해수가 만들어져서 해준 갑이라 거기 물이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장미 자체만 보면 이제 물 속에 있는 그냥 갑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이고 열흘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꺾어진데 잔뿌리들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잔뿌리들이. 그럼 자수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축이나 미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축이나 미토. 축이나 미토는 밭이 되기도 하고 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모래토에다 옮겨 싣고 이런단 말이에요. 뭐 저는 이제 원예 쪽으로는 잘 몰라요. 이제 친구가 이제 해서 조금 저도 이제 그런 유튜브를 봐서 아는 거지. 근데 이제 물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이제 그냥 부목이라고 그래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이. 정처가 없다는 거 밑에 결과물이 없잖아요. 갑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꾸 정보를 받아들여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내 지식으로 만들어라. 이게 갑자예요. 내 능력을 들어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내 능력을. 이게 갑자라는 거예요. 그럼 자수는 임계가 있으니까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식으로 만드세요. 이게 갑자예요. 욕지갑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12운성으로 들어가면 갑은 해묘미 운동성을 가졌잖아요. 해자. 해수는 장생지구. 자수는 욕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장을 의미해요. 확장. 갑은 배우는 건데 배우는 것을 조금씩 넓혀간다는 거예요. 넓혀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을축이에요. 을축. 축은 개신기예요. 개신기. 개신기. 우리가 이제 이제 신이라는 글자가 개신기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얘가 이제 지속성이라고 해요. 지속성. 지속성. 끈기. 신금은 공적인 글자라 공적으로 검증된 기술을 갖고 있네 이런 의미예요. 이 을을 제외한 축은 개신기란 말이에요. 그 신축이 있을 수 있어요. 신축이 있는 분들은 신금이 삼합근이에요. 삼합근은 재능이에요. 끈기가 있네. 끈기가 있네. 엉덩이가 무겁네 이런 의미예요. 좀 더 깊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자연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이라고 그래요. 철분 성분.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을축으로 볼 때는 을축이라는 글자가 이 축중신금하고 요렇게 삼합충이라는 걸 해요. 삼합충. 왜 삼합충이라고 할까요? 축중신금이 삼합 역할의 글자이기 때문에 을신삼합충이라고 해요. 을신삼합충. 그럼 을신삼합충은 뭐예요? 재능을 얘기해요. 재능. 을축 자체는 재능이 부족하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을축은 그래서 이 축이라는 자리는 머리를 쓰는 자리예요. 머리를 쓰는 자리. 머리를 쓰는 자리.
을축은 아까 여기서 보면 경미라고 그래요. 이렇게 경미, 경, 정, 을, 기라고 그러거든요. 미토라는 자리는 이제 운동 능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을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예체능 쪽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체능. 그럼 예체능이 뭐예요? 스포츠, 음악, 미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축토일 때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미토일 때는 뭐예요? 미토일 때는 거기도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제 미토일 때는 이게 이제 뭐 붓을 다루는 능력,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하면 이게 이제 붓을 다루는 능력이 이제 그런 거예요.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글씨 뭐라 그러냐,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글씨를 멋있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컬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을축 삼합충이다. 을신 삼합충이다. 이건 항상 을의 문제예요. 을의 문제. 을의 문제. 을은 경이다. 그럼 을신충은 신금이라는 완성품을 만들래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래요. 근데 을신충은 을이나 경의 문제래요. 경. 축이라는 글자가 좀 더 깊게 생각하라는 거고 철분이고 영양분인데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어떤 원자재예요. 원자재. 어떤 음식의 재료. 영양제로 보면 영양제의 재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성분이 들어간 것을 줘야 좋아지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을축을 가지신 분들은 경금이 오면 을경합으로 신금을 만들어요. 을목이 와도 을이 경이기 때문에 신금을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을을 가지신 분이 경금이 왔다, 을이 왔다는 건 경금은 나만의 기술을 가졌다는 거고 을은 경험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을축이라는 글자는 을이나 경이 올 때 신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뛰어난 신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검증된 기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경험과 실력이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미용사가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되게 그때는 이제 을축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축토나 미토는 사적인 환경이에요. 그건 개인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 그게 물론 연주에 있느냐, 월주에 있느냐, 일주에 있느냐, 시주에 있느냐가 따라 달라요. 시주에 있으면 뭐 취미로 하는 거고, 자식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머리에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월주에 있으면 월의 환경이 그런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엔 초보자예요. 잘 못하니까 손님도 안 와요. 내가 손님이 없을 때 연습을 무단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축은 좌우가 보강을 하는데, 축일 때는 축일 때는 지식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거기에 개수가 세 글자예요. 개수가. 그 매냐야.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가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토라는 거는 계속 가이즈를 하고, 빠마를 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충미는 좌우가 보강을 한대요. 자수는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해야 빠마가 어떻게 말리고 어떤 모양을 이게 정보를 자꾸 받아들여야 돼. 유튜브를 보고 뭘 보고 영상 그런 강의하는 영상을 보고 자꾸 하는 거고. 오화는 말이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화는 레벨업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꾸. 그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한 사람들이 더 빨리 경험과 실력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는 3년이 걸리는데 누군가는 3개월이 걸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미용의 소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이. 처음에 못해서 안 오던 손님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들려봤는데 되게 잘해.
거기 실력 많이 늘었어, 잘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이 느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축이나 미토는 결과물을 내래요. 사적으로 결과물을 내래. 그럼 정화, 축일 때는 개수가 체의 글자예요. 개수가 지식을 먼저 쌓는 거예요. 미토일 때는 정화가 체의 글자예요. 그럼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잖아요. 글쎄요,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2갑자를, 12개 갑자궤도를 다 해줄 수,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라야 될지. 그쵸? 그럼 이제 병인이란 글자가 딱 있단 말이에요. 병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갑자궤도의 10글자를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얘를 100번씩은 쓰셔야 돼요. 그럼 누군가 사주가 탁 날라왔을 때 임신은 어느 궤도에 속하는가요? 갑자궤도예요. 계유는 어느 궤도에 속하죠? 갑자궤도. 무진은 어느 궤도에 속하죠? 갑자궤도. 기사는 어느 궤도에 속하죠? 갑자궤도. 그럼 기해는 어느 궤도에 속하죠? 그럼 기해는 딱 보면 기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갑오궤도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이게 병인이란 글자가 있어요. 병인은 무, 병, 갑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근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니 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병화라는 것은 삼합근이에요. 삼합근. 인해 환경이라는 것은 이론을 배우는 환경을 얘기해요. 이론. 그럼 병인이 삼합근이라는 거예요. 병화는 항상 누구를 좋아해요? 병화는 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을. 그러면 잘 보세요. 인중에 무토가 있어요. 무토는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무토는 인호술 운동이란 이 병이란 글자 자체는 인호술 운동이에요. 인호술. 병화가 뭐 태양이네, 꿈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호술 운동을 하는. 인호술 운동은 인호술 운동의 시작 글자란 말이에요. 시작 글자. 그럼 지지에 갑이 있어요. 인이 있어요. 그럼 천간에 갑이 와야만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천간에 갑이 와. 내가 병인이야. 갑이 안 와. 갑이 안 올까요? 갑이 원래 있는 사람, 연주에 있는 사람, 시주에 있는 사람, 월주에 있는 사람 다 다르겠죠. 근데 갑이 없는 사람이 있고, 물론 갑이 없는데 뭐 매일매일 갑이 오긴 해요. 그럼 그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갑이 있어요. 그럼 갑병 이게 상생이잖아요. 갑에서 볼 때 병화는 식신이죠. 그렇죠? 병화에서 볼 때 갑은 편인이래요. 편인은 뭐예요? 무조건 내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맡겨라가 편인이에요. 근데 편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갑목 편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뭐예요? 내가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 병화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갑과 병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갑을병이에요. 그럼 병화는 높이 가고 싶거든요. 높이 가려면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날개가 있어야 된다면. 사람한테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 그 을이 실력이에요. 실력. 스펙.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병화는. 그 을이 활용이고 병화는 그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배운 거를.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인데 나는 키가 커. 근데 병화야.
아, 나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 인. 인은 그냥 갑이 인이 있으면 인이라는 건 최근이에요. 그럼 그냥 갑은 곧다예요. 곧다. 배운다. 갑일 때는 배운다. 형태적으로는 곧다예요. 서 있는 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물상. 서 있는 물상이라는 거예요. 뭐 가로등이 되기도 하고 가로수가 되기도 하고 운동장에 축구 선수가 자기 영역에 자기 포지션에 서 있는 거, 배구 선수가 서 있는 거, 농구 선수가 서 있는 거. 인호술 운동이 되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 신자진 운동이 되면 머리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쟤한테 패스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골을 넣겠지. 이런 거를 얘기해요. 곧 인신이라는 거예요. 인신. 인이 신이다. 근데 인일 때는 본질을 아는 거고 신일 때는 기술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모토가 여기라는 건 앞서간다는 거예요. 쓰임을 알아서. 모토라는 거는 공적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공적인 세상. 모토가 개수라고 얘기하는, 개수라는 건 매니아예요. 난 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병화예요. 높이 높이 가서 뭐가 되고 싶어.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태양이고 꿈이고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사주 안에 궤도에 따라 내 꿈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 그 꿈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병신일인데 오늘 병인하고 병신이 만나면 병신 병인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지지에서 축 맞는다는 거예요. 병신은 갑오을미 병신이고 갑자는 갑자을축 병인이란 말이에요. 완전 반대 운동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 운동성. 근데 운에서 오면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럼 병화가 만나서 정화를 만들고 병신합으로 임수를 만드는데 그 정화나 임수가 지지에서 충을 한다는 거예요. 충. 근데 인신충이란 말이에요. 인신충은 최애 문제는 갑경충이에요. 병인하고 병신이 만나서 정화나 임수를 만든대요. 정화나 임수가 뭘까요? 정화는 독립성을 취할 것인가? 임수는 내 영역을 펼칠 것인가요? 넓게 펼치는 것인가? 근데 정의법은 음란지압이라고 합니다. 음란지압. 병화는 높다래요. 높다. 갑일 때는 갑은 항상 개갑이에요. 개수하고 친하고. 경금은 정화하고 친하고. 독립성을 취할 것인가? 다정다감하게 친하게 지낼 것인가? 근데 병화가 병신하고 병인이 만나서 정화나 임수를 만든대요. 영역을 넓힌대요. 근데 을이나 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병화는 정화나 임수로 기각하려고 하는데 을이나 경이 문제예요. 을이나 경. 을이나 경은 여자라고 하고 누군가 높은 권리를 위하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하는 걸 얘기해요. 을이나 경이 문제다. 더 야한 얘기, 더 안 좋은 얘기로 간다는 의미예요. 이 안 좋은 충이라는 건 내 의도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이 을이나 경이 높이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수를 만드는 건 너 그 대가로 하면 몸 팔아 이런 의도 된다는 거예요. 너 내가 취직시켜줄게, 너 내가 부장시켜줄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을 맞으면. 그냥 나를 끌어나 주. 을이나 경의 배경은 갑이나 기토거든요. 갑이나 기토가 뭐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갑이 있으면 다 갑질. 본질을 알라는 거지. 본질. 저 사람이 왜 이유 없이 나를 높이 올라간대. 연예인 시켜줄게, 뭐 시켜줄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병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주가 어떤 내 기둥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궤도를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대운이 딱 오는 순간 암시를 줘요. 10년간 너 이 문제가 생겨. 저는 바로 알아요.
어떻게 바로 할까요? 어제 글쎄요. 어제 이제 카페 뭐죠? 한이님하고 결혼하실 분 개유열에 한이님 사주를 열어보고 그분의 사주를 열어봐요. 누구라고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을묘을사예요.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여기에 술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경술대운이에요. 경술대운. 을이나 경, 여기 을경. 을이나 경이 대운에서 천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을이 맞네. 갑이나 기토가 문제네. 이렇게 돼요. 을이 맞네. 을이나 경이 맞네. 갑이나 기토가 문제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보면 3개 이상일 때 이제 많다가 되는 거예요. 3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 그럼 대운에서 이미 을이나 경이 3개네. 이렇게 돼요. 을을 경경경 이렇게. 그리고 지지는 술이 왔어요. 그럼 여기 연주에서 충을 합니다. 이런 암시를 먼저 주거든요. 근데 경술은 갑진계도고 임술은 갑인계도라 돕는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서 일단 충 맞습니다. 이런 암시를 먼저 줘요. 언제? 을이나 경이 많으면 언제? 내가 어디인가 갑이 있으면 그 궁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을이나 경이 많으면 갑이나 기토가 올 때 문제가 생겨요. 그 올해 갑진년이 왔어요. 그랬더니 또 연주에서 충 맞아요. 이 갑진 경술은 천중지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간에 갑경충, 지재 진술충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같은 궤도에 있는 거는 공적으로 천중지충이 될 수가 없어요. 천중지충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얘는 공적으로는 충이 아니라는 거고요. 사적인 운동성으로도 바뀌어요. 사적인 궤도도 있거든요. 그때 사적인 충이 돼요. 사적인 충. 갑진하고 경술은 사적인 충이 돼요. 사적인 충. 개인적인 이걸로 이제 머리에서 충 맞는 거죠. 자뻑충이라고 하는데, 이 사적인 운동성으로 바꾸면 갑진하고 경술은 운동성이 좀 달라요. 요건 이제 나중에 정말 여러분이 고수가 되면 또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올해 왔어요. 갑진. 그럼 갑이 오면 갑은 을로 가요. 근데 경금이 3개가 되면 갑이나 기토가 2개가 돼야 돼요. 2개가. 하나는 갑의 역할, 인, 해, 묘. 하나는 기토의 역할, 충, 미, 오. 따로따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갑진이 경술이나 여기 월주, 을사할 때는, 을사라는 글자한테는 갑을로 기를 보내줘요. 기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갑을로 에너지를 보내줘요. 나무가 양분을 빨아서 가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이 갑진계도가 올 때 이 월주, 일주거든요. 일주. 일주가 을묘인데 이 갑진순계도에서 이 을묘는 갑인 을묘라 인호술계도를 가져서 공망이라고 합니다. 공망. 공치고 망했다. 어디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대인관계에서. 이런 의미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충이 아니면 해가 없는데, 을묘는 기유라는 글자하고 공망충이에요. 기유라는 글자가 올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기유라는 글자는 60시간마다 60일마다 온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또 이렇게 이제 기후년이 오죠. 물론 한이님 사주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거기에 또 암시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분의 지금 이분의 시는 이분의 지금 남자분의 시간은 무인시거나 무조건 개미시예요. 을경합금이면 무인 아니면 개미시예요. 무인시가 돼야
조금 더 인묘진사, 여기 보면 인묘진사라고 해서 지지 환경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무인시가 돼야 그나마 괜찮은 사주란 말이에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작가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병원을 하시니까 뭐 이제 천간에 있는 이제 임수라는 글자가 넓게 쓴다는 의미고, 정화일 때는 이제 그거고, 여기 지금 이제 그 고인이 되신 분이, 을묘가 이제 축 맞으면 죽은 자가 되는데, 고인이 되신 분 같은 경우도 임수가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약물. 정화일 때는 자기 관리인데, 정화일 때 그게 이제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예요. 정화일 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수일 때는 이제 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피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약물이 되기도 하고 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이님 사주에도 정축일주고 임신년생인데 신축대운이거든요. 그럼 정축하고 신축하고 일주에서 충을 맞아요. 근데 지금 신미월이에요. 신축하고 신미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신축 신미. 신미는 갑자기에서 온 거고 신축은 갑오게도에서 온 거라 반대로 돈다는 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주에서. 그럼 대인관계잖아요. 근데 신축이라는 대운에서 갑진이라는 글자가 공망에 해당돼요. 공망. 공망은 충이 아니면 해가 없는데 항상 뭐예요? 엎드려라. 나를 낮춰라. 누구나 다 내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엎드려야죠. 뭐 보상이나 이런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병원을 차리신 분의 잘못은 없을 수 있죠. 거기 이제 직원이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전체적인 뭐 항상 당령의 책임이 따른다는 게, 을사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당령이고 을사가 뒤집어서 경해가 되면 임수가 당령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당령 글자가 이제 그런 글자예요. 사가 있는데 병화가 천간에 뜨면 병화는 예절과 규범이에요. 내가 규범과 규정에 맞게 그 일처리를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일 때는 또 내가 임수, 생존 추구에 맞게 뭔가를 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부는 임수가 있거든요. 근데 병화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화가 있는데 을사하고 을묘가 을룰로 병화를 만들어요. 을룰로. 근데 을사하고 을묘라는 글자는, 을사는 갑진계도고 을묘는 갑인계도예요. 그럼 이미 을사에서, 월주에서, 내 인성궁에서, 내 직장궁에서 내 대인관계가 공망이라는 글자예요. 을룰로 병화를 만드는데 사중병화, 인중병화, 오중병화, 이렇게 이제 근이 돼야 그게 진정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병화는 을을 키우는 건데, 이미 자체에 을사하고 을묘가 을경합으로 신금을 만들 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를 먼저 갖고 있어요. 뭐 한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의 정축이에요. 임신의 정축. 그게 이제 정축이 임미가 되기도 하고, 임수가 개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럼 매니아가 칭이 생기는 거예요. 개수는 매니아거든요. 한이님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정축, 임신이 정인이 될 때 정정무가 되는 거예요. 정정무. 그 무토라는 건 뭐예요? 공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XID라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정정무. 팀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 시는 쉽게 나와요. 노래하고 을이나 경을 써야 되거든. 노래하는 거. 그럼 을사시가 된다는 거예요. 뭐 경술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을사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을사시 가능성. 뭐 이분은 뭐 사실은 잘못이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이분이 그렇게 된 것도 단순히 이분이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만난 분이 되는 건데, 신미월이 정축하고 충미충해요. 이달이. 그 충은 안 좋은 충이에요. 그럼 방합충일 때
정계충으로 정화나 임수가 문제예요. 그럼 정화나 임수가 일주에 있기 때문에 네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했대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삼합충일 때 을신충이란 말이에요. 그 을이나 경이 문제인데 이제 시주에 있는 을이 문제라는 건데, 시주는 통신수단, 배우자, 자식, 본인의 미래, 그때 을이나 경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 네가 만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처리에 대해서 좀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하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이분은 어쨌든 뭐 잘못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연자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 괴롭겠죠. 이분도. 왜 9월 달에 결혼을 할까요? 천간에 없는 기가 뭘까? 왜 이대훈의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결혼은 계속 진행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분의 운동성을 다 갖고 보시면 돼요. 연주는 갑자궤도고, 일주는 갑술궤도고, 시주는 또 갑진궤도예요. 그럼 갑진궤도하고 갑술궤도는 내 의도와 다른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쉽게 가기는 어렵죠. 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남자 사주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오늘 이게 사실 너무 공부가 길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갑자순궤도에 갑자을축 병인이라는 거예요. 자축이 육합이고, 인묘, 신유, 인유, 묘신, 이게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데, 원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보강구조예요. 보강구조. 보강구조인데 보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진이란 글자가 을로 보강을 하는데 보강이 잘 되는 구조가 있고, 갑진은 개수나 무토가 와야 되는데 개갑이나 무기로 보강 생을 잘 받는 글자가 있고 안 받는 글자가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글자들은 다 궤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가끔 이제 어쨌든 답답하고 이러신 분들 이제 인연법으로 이제 사주를 풀어드리기는 해요. 너무 얼토당토한 질문을 하신 분들은 답을 드리진 않는데, 이게 간살혼잡이니까 나쁘고, 재성혼잡이니까 나쁘고, 인성혼잡이니까 나쁘고, 너무 세서 나쁘고, 근데 신강하면 좋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이렇게 이제 제 거를 이렇게 쭉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요즘 이신숙님의 말이 많잖아요. 제가 갑진년이 오면 무술이라는 글자가 가장 안 좋은데, 그분 글자가 신축, 무술,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공망충이에요. 공망충은 이미 결과물이 다 숨겼던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파묘가 올해 유행한 것도 그런 거예요. 진술충은 개고인데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망충은 엎드리고 낮춰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대가가 이제 따르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 열어보시면 나와요. 열어보시면 나오고, 왜? 궤도가 다르고 반대로 돌고 공망이고, 근데 거기에 그분 부자잖아요. 잘 살고. 그전에는 잘 살았는데 왜 지금 갑자기 더 높은 데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왜 청문회를 할까? 그쵸? 왜? 10년씩 10달씩 열흘씩 이렇게 20시간씩 궤도가 바뀌거든요. 근데 10년이란 궤도가 왔는데 갑진을세가 공망이래요. 그럼 궤도가 다른 글자들, 공망인 글자들은 충을 맞아요. 내년은 을사년인데 을사년한테 안 좋은 공망충은 기해라는 글자예요. 기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내년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해충이 일어나요. 삼합충도 일어나고. 그럼 사해충은 병임의 문제란 말이에요.
삼합충은 갑경의 문제고. 그럼 충이 나면 방법이 없나요? 사해는 항상 진이나 술로 보강을 한대. 네가 을계물을 가졌나요? 신정물을 가졌나요? 가졌다는 건 환경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갖고 천간의 글자가 있어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환경을, 그 부족한 부분을 내 능력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난관이 부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 이론이 저는 이제 100%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뭐 저는 뭐 신도 아니고 그냥 저도 똑같이 아까 소리가 나서 창문을 닫잖아요. 저도 똑같이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이 도비결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여기 지금 제 구독자분들도 운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운이 좋게 왔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그 운을 제 발로 차는 것이죠. 이 도비결의 원리를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양과 상식이 있듯이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교양처럼 배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당집에 가서 점집에 가서 뭐 태길도 받고 뭐하고 받고 뭐하고 받는데 되도 않는 사주를 갖다가 좋다고 합니다. 뭐가 좋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좋대요. 그 좋다는 걸 믿고 따라갑니다. 참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르면 멍청한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답답해요. 사실은 글쎄요. 제가 이게 저도 사실은 뭐 대운에서 충 맞고 올해 이제 공망충이라 저도 좋진 않아요. 저도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받지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는 사실 뭐 글쎄요. 제가 이제 임수가 많은 시기라 그런지 유튜브도 하게 됐고 어제는 뭐 지금도 약간 그러네요. 어제는 많이 뭐 어쨌든 뭐 그거 개인적인 일까지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열심히 따라오시면. 이 원리를 아는 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궤도 보고 아니면 사람들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오면 어디가 안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은 병화나 신금이 많아서 을이나 경이라 을이나 경은 어쨌든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이 이제 기토고 갑이 배우는 거예요.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지 바른 얘기를 하는지 뭐 무당은 신점을 하니까 잘 보고 뭐 어떤 스님은 스님이니까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손님이 많으니까 잘 보고 뭐 사주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신도 아니고요. 그냥 과학이에요.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승님한테 배운 거는 팔만 대장경 속에 숨겨진 세상을 보는 진리래요. 거기에 숨겨져 있대요, 이 내용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